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새 쌍둥이의 심장 소리가 멈췄다는 말을 듣고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노려보며 내가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내뱉고 남편은 고개 숙인 채 기혼하자고 속삭였다. 1년 후 나는 그들의 집 앞에 서서 새 아이를 안고 나타났고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바로 복수야.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깨어났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 가슴 속 울음처럼 느껴졌다. 결혼한 지 5년, 남편 민준과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민준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새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온 가족이 축하했다. 시댁은 특히 그랬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아이들 건강히 키워야 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임신 7개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태아 3명 모두 심장박동이 멈췄어요. 유산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 몸속에서 자라던 생명들이 사라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내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피로가 보였다.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일하러 다니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와 나를 탓했다. 내가 제대로 먹지 않아서, 내가 너무 약해서. 민주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시댁 편을 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은 이혼을 의미했다. 새 쌍둥이를 잃은 지 한 달 만에 민주는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갔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외쳤다. 왜 나만 버려지는 거지? 왜 나만 죄인이 된 거야? 혼자 남은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빈배를 만지작거렸다. 새 아이의 방을 만들어둔 방은 그대로였다. 작은 옷들, 장난감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 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직장도 그만뒀다. 디자인 작업을 할 기력이 없었다. 생활비는 부모님이 보내주셨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웠다. 딸아, 내 인생 다시 시작해라. 부모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시작해? 모든 게 끝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왔다. 병원에서 온 거였다. 임신 기록 재확인 요청지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유산 진단이 실수일 수 있어요. 태아 심장 소리가 약했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을지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는 파일을 뒤적이며 설명했다. 다른 환자와 혼동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새 쌍둥이 중 하나는 살아 있었을 수 있지만 기록이 엉켜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유산이 아니었다고? 아이들이 살아 있을 수 있다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병원 기록을 요구하고 변호사를 고용했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지지해 주셨다. 내가 오라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날 병원에서 새 쌍둥이 중 2명은 사산됐지만 1명은 살아서 다른 산모에게 잘못 전달됐다는 거였다.
의료사고. 아니, 더 깊은 음모가 느껴졌다. 시댁이 관련된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아이를 원했지만 나를 싫어했다. 혹시 그녀가? 의심이 커지면서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왜 왔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아이들. 살아있을 수 있어. 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내가 미쳤어. 그만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는 나를 믿지 않는 거지? 왜 항상 시댁 편만 드는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조사 끝에 그 아이가 입양됐다는 걸 알았다. 서울 근교의 한 가정에. 나는 그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제 아이예요. 그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통해 증명됐다.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었다. 세 쌍둥이 중 살아남은 막내.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이게 기적인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아이는 어디에? 병원은 사과하며 보상을 제안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진실을 원했다. 시댁에 그 사실을 알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녀는 무너졌다. 알고 보니 그녀가 병원에 압력을 넣어 유산으로 위장하게 했다. 왜? 나를 쫓아내고 다른 며느리를 들이기 위해. 민주는 충격받았다. 엄마, 왜? 그녀는 울며 말했다. 우리 집안 혈통을 위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혈통. 그게 뭐야? 사랑이 없는 혈통이 무슨 소용이야? 1년이 흘렀다. 나는 아이를 키우며 새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아직 복수가 남아 있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봤다. 피곤하지만 강인한 눈빛. 이게 나야. 새 쌍둥이를 잃었다고 믿었던 그 상처가 이제 힘으로 변했다. 막내, 이름은 하준.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쥘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두 아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병원은 사산지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더 파고들어야 했다. 변호사와 함께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컴퓨터 파일, CCTV 영상.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날 수술실에 들어간 간호사가 시댁과 연결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의 친척. 우연. 절대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다. 그녀의 집, 그 화려한 한옥.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너 또 왜 왔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들 어디 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죽었잖아.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 기록 보세요. 조작됐어요. 그녀는 잡아댔지만 결국 무너졌다. 내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서.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세 쌍둥이 중 2명은 사산이 아니었다. 그녀가 돈을 주고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 입양기관을 통해. 혈통을 지키기 위해 나는 분노로 떨었다. 혈통. 그건 핑계였다. 그녀는 나를 증오했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서, 내가 독립적이라서. 민준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는 믿지 않았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나 몰랐어. 그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너도 공범이야. 나를 버렸잖아. 우리는 싸웠다. 그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시댁과 나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선택했다. 시댁을 떠나 나에게 왔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신뢰가 깨졌는데 어떡해. 한편 아이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다.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그들은 비밀 입양지라고 했지만 법적 절차로 압박했다. 몇 달 만에 위치를 알았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캐나다. 나는 비행기를 탔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첫째를 만났다. 이름은 이제 에밀리. 양부모는 친절했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키웠어요. 나는 울며 말했다. 제 피예요. 제 아이예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DNA 증명, 증언.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캐나다로 갔다. 둘째, 이름은 알렉스. 비슷한 상황. 양부모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라고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함께 있어야 해. 국제소송은 힘들었다. 돈도, 시간도. 하지만 하준을 볼 때마다 힘을 얻었다. 아이의 미소가 나를 지탱했다. 민주는 도왔다. 돈을 보내고 변호사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은 복잡했다. 사랑인가, 죄책감인가? 시어머니는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병원에 누워 그녀는 나를 불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요. 그녀는 울며 과거를 털어놨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내가 강해서 부러웠어. 그 말에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상처는 깊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기적처럼.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줬다. 새 아이가 함께한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준, 에밀리, 알렉스. 아니, 이제 한국 이름으로. 하준, 지은, 민호.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천천히 적응했다. 나는 아이들을 안고 속으로 외쳤다. 이게 승리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과의 관계. 그는 매일 찾아왔다. 용서해줘. 나는 고민했다. 사랑이 남아있을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서울의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들 방을 꾸몄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잃어버린 시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어머니의 잘못, 병원의 실수, 민준의 배신. 모든 게 얽혀 있었다. 나는 일기를 썼다. 내 감정을 쏟아냈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민준과 대화했다. 깊은 밤, 왜 나를 버렸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겁났어. 엄마 압력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사랑이야. 그는 울었다. 다시 증명할게.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용서의 과정.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는 건 기쁨이었다. 지은은 활발하고 민호는 조용했다. 하준은 막내답게 애교 많았다. 매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손주들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거절했다. 아직 안 돼요. 그녀는 울며 돌아갔다. 민주는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내 엄마가 한 짓 잊었어? 민준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우리는 재결합을 논의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게 문제였다. 내가 다시 배신하면 나는 물었다. 그는 맹세했다. 절대 안 해.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용서해라 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커요. 그녀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일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만났다. 아이들이 과거를 물었다. 엄마,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있었어? 지은의 질문에 나는 대답을 준비했다. 엄마 실수로 헤어졌어. 하지만 이제 함께야. 아이들은 이해했다. 어린 마음으로. 하지만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까? 나는 더 열심히 했다. 아이들과 여행 가고 책 읽어주고. 그러던 중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추가 조사 결과가 있어요. 나는 긴장했다. 뭐예요? 그들은 말했다. 새 쌍둥이 유산이 의도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시로 증거가 더 나왔다. 돈거래 기록. 나는 충격받았다. 단순한 압력이 아니었다. 범죄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건 납치예요. 민주는 반대했다. 엄마를 감옥 보낼 거야. 나는 말했다. 정의야. 수사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유명 가문의 시어머니, 손주 납치 혐의의 세상이 떠들썩했다. 민주는 괴로워했다.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말했다. 내 가족이 나를 파괴했어. 재판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증언대에 서서 나는 울며 말했다. 제 아이들을 빼앗겼어요. 그 고통을 아세요? 판사는 동정했다. 시어머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5년. 그 후 민주는 완전히 변했다. 내가 옳았어. 그는 시댁을 끊었다. 우리는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 아이들이 꽃을 뿌렸다. 행복한 순간.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새로운 시작. 아이들을 키우며 나는 강해졌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만들었다. 1년 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아이들이 웃었다.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야.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그림자. 배신의 기억.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걸. 재혼 생활은 안정됐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나는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다. 지은은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 민호는 수학을 좋아했다. 하주는 스포츠. 매일 저녁 식탁에서 웃음이 넘쳤다. 하지만 가끔 밤에 민준을 보며 의심이 들었다. 정말 변했어. 그는 알아채고 안아줬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용서해줘.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내 몫이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잊어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잊는 게 쉽지 않았다. 상처는 내 일부가 됐다.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호가 아팠다. 고열과 기침. 병원에서 진단, 폐렴. 나는 공포에 떨었다. 아이를 또 잃을까? 민주는 함께했다.
괜찮아질 거야. 이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이가 회복되자 안도했다. 그 사건이 우리를 단단히 묶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과거를 더 물었다. 할머니 왜 안 와?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이해했다. 그들의 순수함이 나를 치유했다. 민준과 나는 상담을 계속 받았다. 신뢰를 재건하자. 상담사의 말,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결혼 전처럼. 서울 거리를 걷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그 순간들이 사랑을 되살렸다. 시어머니가 출소했다. 그녀는 변했다. 손주들 보고 싶어. 민주는 중재했다. 한번 만나보자. 나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공원에서 만남. 그녀는 울며 사과했다. 내 잘못이야. 아이들은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 그 장면에 눈물이 났다. 용서의 시작. 가족이 재결합됐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나는 생각했다. 기적이란 이런 거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청소년이 됐다. 지은은 예고에 진학했다. 민호는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았다. 하주는 축구 선수 꿈꿨다. 우리 집은 활기찼다. 민준과 나는 안정된 부부였다. 싸움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아졌다. 그녀는 매주 방문했다. 할머니가 미안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예요. 그녀의 눈에 감사가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다. 민준의 외도. 회사 동료와 나는 우연히 메시지를 봤다. 사랑해. 가슴이 찢어졌다. 왜 다시 배신? 나는 대면했다. 이게 뭐야? 그는 울며 사과했다. 실수야.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이혼하자. 위기였다. 아이들은 동요했다. 아빠 왜?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빠 잘못. 민주는 노력했다. 변알게, 상담, 노력. 하지만 상처는 컸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왜 나만 고통받아? 결국 용서했다.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조건 붙였다. 다시 하면 끝이야. 그는 맹세했다. 우리 관계는 더 강해졌다. 시련이 우리를 단련했다. 아이들이 독립하며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었다. 하지만 함께 여행하며 채웠다. 제주, 부산. 추억 쌓기.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임종에서 그녀는 말했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나는 울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후회. 그게 나를 깨닫게 했다. 용서의 힘.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 지은은 디자이너, 민호는 연구원, 하주는 코치. 그들은 각자 삶을 살았다. 민준과 나는 은퇴했다. 작은 카페 운영. 서울 변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게 의미 있었다. 배신, 상실, 기적. 그게 나를 만들었다. 민주는 말했다. 내 덕분에 살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해서. 마지막으로 새 아이와 함께한 가족 모임. 웃음과 눈물.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게 행복이야. 기적이 증명한 삶.